자,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곳이 바로 이 두 곳인데, 향후 시가와 예정 토지 면적이 처인구 쪽이 훨씬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 두 번째, 향후 인구 증가 계획상 기존 경제 중심 도심보다는 행정 도심 측인 처인구 중심 쪽이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도시광역철도상 연결되는 곳이 결국은 시간대 가성비로 봤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플랫폼TV입니다. 자, 용인 도시기본계획 203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 도시계획 중에서 이제 최상위 계획으로 보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앞서서 이제 용인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가 올해 기준으로 108만 명입니다. 지금 계속 고양시하고 이제 그 천 단위로 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거의 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인구가 100만이 넘은 이제 4개의 그 특례시 중에 한 곳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도시 형태를 보면요,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지 아니면 안정화로 넘어가고 있는 도시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도시계획서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이 3년간의 인구, 그 다음에 산업, 고용 증가율, 주간 활동 인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도시다. 자, 성장형 도시로 분류가 되고요. 이때까지 봤던 도시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도시와 농촌의 통합 형태인 도농 농촌형 도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군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동뿐만 아니라 읍면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행정 단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시계 전체 중에서 농지 면적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개발 여력이 되는 지역이 인근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 타 도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경기도 종합계획상의 성장 촉진형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8전략 거점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 정도면은 적당히 됐으니까 이제 성장을 적정선에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직 좀 더 많이 키워야 된다. 자, 그런 전략 성장 거점으로서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자, 용인의 지리적인 위치를 좀 보면요, 그 경기도 남부권에 위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접근성에 따른 메리트는 좀 약한 편이죠. 예를 들면 이제 부천이라든지 광명, 또 뭐 안양, 과천, 또 뭐 성남, 하남 뭐 이런 도시들보다는 서울로서의 초근접성은 좀 떨어지지만 경기 남부 내에서는 그래도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 도시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 도시들 간에 이제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될 경우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른 도시권의 인구를 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단순 배드타운 역할을 하면서 실제 인구가 유출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직은 후자에 좀 더 가깝다. 이제 배드타운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상대적으로 이제 첨단산업 클러스터 밀도가 높은 이 수원 쪽이나 서울 쪽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행히 앞으로의 여러 가지 기업형 호재들, 뭐 예를 들면 원삼지구의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도시개발상의 여러 가지 호재들, GTX를 포함한 광역철도 도로 교통망 뭐 이런 호재들도 있고요. 또 타도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 면적상의 여력 제한이 비교적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죠. 이제 현재 볼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인구 증가율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과 지방, 특히 이제 영호남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서를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가 이 십자로 만나는, 자, 교차점을 포함하는 유일한 수도권 도시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까지 영동고속도로와 같이 교차가 되게 되고, 또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 유명한 고속도로들은 다 지나가는, 이제 어찌 보면 경기도 남부권에서는 최대 광역도로교통 수혜지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형상 특징을 좀 보면요, 이 도시 형성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데, 광주 산맥에 속하고 있고요, 저위 구릉성 산지 지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산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대가 다 높다라는 뜻이고요. 자, 용인 중심부가 이 400m 고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분지 지형입니다. 표고 200m 이하가 전체 지형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낮은 구릉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사도 자체는 10도 미만인 토지가 전체의 5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개발지가 뭐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면적 자체도 넓은데 상대적으로 개발지도 많은 편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지만 평지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주변 도시인 수원이라든지 이 성남 등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개발 여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런 준산지 지형은 도로교통망 형성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타 평지형 도시 대비 도로 여건의 불리함 때문에 이 도시 간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동서간 구도심인 용인 행정중심지와 그리고 2000년대 전후로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진 신개발축, 자, 수지 기흥, 이 두 실제적인 도심 간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자, 용인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이 균형 발전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행정구역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용인시는 총 3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흥구가 있죠. 자, 용인 플랫폼 시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토지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GTX-A가 정찰하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상당히 폭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상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지구가 있고요. 자, 택지 개발지구로서 조성이 되었던 수지구. 자, 기흥구와 수지구가 용인 전체 인구의 76.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한 구가 이제 처인구인데 처인구 대비했을 때는 인구 격차가 상당히 심한 이제 부분인 거죠. 구시가지고요. 자, 시청 소재지,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구시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부분의 읍면역이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용인시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곳,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수지구, 기흥구에 비해서 서울과 그리고 인근 도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지만 이 지리적으로 용인의 중심에 위치한 곳이 이 처인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역삼 지역 같은 경우는 제법 개발 진행이 잘 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용인시에 오래전부터 살고 계셨던 토호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역시나 이 용인의 중심은 이 용인시청이 있는 구시가지 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그쪽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좀 더 개발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은 기존 구도심과 그리고 경제적인 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흥 수지구 쪽과의 어떤 이런 격차가 좀 좁혀지기를 원하는, 자, 지속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망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이제 이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역시 과제입니다. 자, 용인은 중심 주체로부터 발전이 되어서 확장된 도심이 있고, 이 도심에서부터 확장돼서 이 도시가 형성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각 도시별로 각자 도생으로서 발전을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들은 하나의 용인시라고 하는 이 소속감은 비교적 약한 편이고요. 예를 들면 뭐 이케아 용인점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케아 기흥점이라고 한다라든지, 용인에 산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보정에 산다, 구성에 산다, 동백에 산다, 신갈, 나는 보라동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지역적인 분위기를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도시 간의 왕래가 크지 않다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 하지만 이제 용인의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는 이제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중심지 기능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의 과제였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디를 광역도시 중심으로 가져갈 것인가, 경제적 중심지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행정적인 중심지, 이 상징성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번 2035 도시기본계획의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해법이 여기 있죠. 자, 인구를 보면요. 자, 경기도 인구 중에서 3위에 해당합니다. 자, 가장 많은 곳이 수원이고요. 그 다음이 고양, 그 다음이 용인시죠. 공교롭게 이제 셋 다 경기도 특례시고요. 자, 전국 10위권 이내에 들어갑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경기도 부천이 4위권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위가 이제 용인시였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개발 면적 자체에 대한 여력이 없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가진 용인시인 경우에는 이제 쉽게 거의 난개발에 가까운 도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향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의 2배고요. 수원시의 무려 5배. 그리고 부천시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11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도 개발 여력은 거의 무한대 수준이다. 하지만 고양시 대비 산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평지에서의 난개발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인시 내에서의 3개구의 인구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기흥구가 44만, 그 다음에 수지구가 38만, 그 다음에 처인구가 27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흥, 수지 인구만 합해도 전체의 70%가 넘는 이 심각한 인구 집중 현상이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역시 근본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철도교통 한번 보죠. 자, 용인에서는 현재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선, 그 다음에 용인 경전철, 이렇게 3개의 철도와 1개의 추가 철도 예정 노선이 있습니다. 자, GTX죠. 자, 용인 경전철만 용인 구시가지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노선들은 전부 다 경부 고속도로 축과 연계가 된 상태로 운행이 됩니다. 이 노선들이 다 수지와 기흥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구조를 보겠습니다. 산업구조는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긴 한데, 자, 타도시 대비 2차 산업 구성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요.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조업 비중이 19.3%로 모든 산업별 종사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 르노삼성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영향과, 그리고 아무래도 도농 지역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이 상당수 강세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한 이 고양시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또 하나 보시면 이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이 과밀 억제 권역과 맞닿은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존 권역을 모두 다 포함한 도시입니다. 자, 한 도시 안에 이렇게 2개의 권역이 나눠져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자, 성장 권역과 자연 보존 권역 비율이 거의 절반, 자, 50대 50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예상한 대로 성장 권역은 수지 기흥 쪽이고 일부 처인구 남쪽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처인구는 모두 자연 보존권에 속합니다. 개발 여건에 있어서는 역시 서측이 동측보다는 유리하고, 만약 서남 측에 토지 적성 평가상으로 시가와 용지로 적합한 면적이 많이 남아있다면 향후 수십 년간의 개발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 조건은 도로나 철도교통 인프라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자, 용인시의 최대 과제가 실제적으로 70% 이상의 인구와 산업이 쏠려있는 이 수원과 서울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서측 용인과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측 용인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느냐에 있는데, 자, 근본 도시기본계획 2035에서 보면 사실상 이 균형 발전보다는 서측으로 쏠려있는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방향, 그러니까 용인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더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 서측의 경제 중심권은 그쪽 중심대로 그대로 이제 하나의 도심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행정 중심 쪽은 행정 중심대로 그대로 놔두겠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까지는 유지가 됐었던 이 1도심 체제에서 2도심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큰 변화죠. 자, 기존의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 행정도심과, 자, 기존 도심에서 사실 인정하기가 조심스러웠던 이 경제도심인 이 기흥구, 보정동, GTX 용인역 쪽 일원에 새로 조성이 되게 되는 용인 플랫폼시티, 이쪽이 하나의 경제도심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심으로는, 자, 용인시청이 있는 삼가동, 그리고, 자, 경제도심으로 보정동, 자, GTX 용인역 일원, 이렇게 2개의 도심과 또 5개의 지역중심, 포곡 모현, 그 다음에 양지, 배강, 원삼, 그리고 남사 이동,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성장축은 기존의 경부축과 더불어서 신규로 건설되는 서울 세종축, 그리고 기존의 영동축, 이렇게 3대 성장 주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역시 강세는 가로축보다는 세로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서울과 세종을 잇는 광역교통망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심 체계를 한번 보면요. 자, 이 도심 중에서 행정도심을 먼저 보면, 자,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행정기능을 강화하겠다. 시청과 원도심 일원에 도시 재생을 하겠다.
자, 시청과 김양장동 주변 대학,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주요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경제 중심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나오는 5 지역 중심은 행정도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포곡 모현이 있고요. 관광자원, 그러니까 문화 관광 복합밸리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에버랜드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5개 지역 중심은 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곡 모현 같은 경우도 세종 포천고속도로가 있죠. 거기에 모현 IC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남사 이동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남사 신도시, 그러니까 복합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자, 용인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로 조성이 되게 되는 경부고속도로 남사 IC와 연계를 해서 기반으로 삼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양지인데, 역시 영동고속도로 양지 IC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들 관심이 많은 이 원삼이 있죠. 원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죠. 자, 역시 세종 포천고속도로 원삼 IC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감이 있고요. 자, 배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고속도로에서부터는 조금 이격감은 있지만 역시 원삼 IC에서 크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그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사실은 뭐 체류용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제도심과 그리고 행정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속도가 더딜 수 있고, 개발 여력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도심은 용인 도시성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고요. 업무, 금융, 산업, 자, 실제적인 경제 중심지 역할을 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GTX 역세권 개발이 되겠죠. 자, 도시 발전축을 보면요, 3가지 축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경부광역축이 있고요. 죽전, 경제도심, 그리고 기흥과 남사를 연결합니다. 가장 강력한 축이고요. 자, 두 번째가 용인 신성장축이 있고요. 포곡 모현 행정도심, 그리고 원산과 배감을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서는 좀 포기하기가 어려운 축이죠. 자, 동서중심축,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싣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흥 수지를 어떻게 보면 도심으로 인정을 하는 대신에 여전히 이제 이 경제도심과 행정도심을 연결하는 축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동서중심축으로 해서 기흥과 행정도심을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지까지 연결하는 동서중심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은 이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 도시와 도시 사이에 중심축이 연결이 되게 되면 여기는 도시 인프라가 강화가 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철도 교통이라든지 도로 교통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권을 보면요, 생활권별로 인구 계획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흥 수지권 같은 경우, 자, 현재 인구가 이제 87만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2035년 인구 계획상으로 이제 93만 정도 수준인데, 증가 인구가 6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처인 중심권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인구가 이제 30만 수준인데 2035년 인구 계획이 이제 35만 5천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단순 인구 증가로만 보면 약 5만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자, 기흥 수지권이 인구 증가율이 106.9%인데 반해서 처인 중심권역에 대한 인구 증가율이 116.5%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구 증가율 차이가 있죠. 자, 기존부터 인구가 원래 많았던 기흥 수지권역보다 이 처인권이 10%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구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 모든 인프라가 이 기흥 수지에 몰려 있고, 인구에 의한 구매력도 무게가 사실은 여기에 쏠려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 위에 색칠을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자, 처인권의 경우에는 자, 인구가 3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인구 증가가 이 기흥 수지권의 인구 증가 수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10,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면 거의 백지에다가 새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투자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오히려 처인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흥 수지권부터 세부 생활권들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총 8가지 권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나오는 8개 생활권 전체는 다 기존에 있는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제1권역이 동천동, 풍덕천동이고요. 자, 동천역이 중심이고요. 자, 동천역 도시재생사업, 풍덕천 사거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권역이 신봉동,
그 다음에 성북동인데 중심은 성북역입니다. 자, 세 번째 권역이 이제 상현동. 자, 중심지가 상현역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 방향은 광교 신도시와의 연계가 발전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전동. 자, 중심지는 이제 죽전역이 되고요. 죽전역을 거점으로 해서 도시형 첨단 산업벨트 구축이 중점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자, 제5권역이 보정동, 마북동, 그 다음에 구성동인데, 자, 중심은 구성역과 보정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TX 용인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가장 용인에서는 발전 양이 가장 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6권역이 이제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인데요. 중심지는 기흥역이 되고요. 신갈 오거리 주변으로 한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권역 상하동, 동백동이고요. 중심지는 역시 동백역, 자, 역세권 중심입니다. 자, 제8권역 영덕동, 선홍동, 기흥동이 있고요. 중심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 흥덕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흥덕역 기준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흥 수지권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방향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보자면, 자, 도시 공간 구조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광역 경제 거점지로서 이제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 추가적으로 이제 동천 역세권이라든지 죽전 디지털밸리, 마북 R&D 연구센터, 자, 이런 부분들이 주요 발전 거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인 중심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인 중심권 같은 경우는, 자, 경제 중심권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처인 중심권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차량을 운행하는 이 운송 중심의 개발, 그러니까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물류 쪽 산업과 관련이 될 수 있다라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관광 산업도 사실은 이 교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의 큰 사업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인터체인지들을 제공하는 굵직굵직한 광역 교통들은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세종 포천고속도로, 그리고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가 되겠죠. 자, 5개의 생활권역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용인동이 있고요. 용인동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용인시청 행정타운이죠. 용인시청역. 자, 어쨌든 행정 업무가 중심이 되는 성장 거점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모현 포곡이죠. 자, 에버랜드 전대역, 서울 세종 포천고속도로의 모현 IC가 중심이 됩니다. 3권역이 남사면 이동읍이고요. 자, 중심은 역시 경부고속도로 남사 IC. 그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남사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더 많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살짝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4권역 양지가 있고요. 양지면, 자, 영동고속도로 양지 IC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류 유통산업 기능을 강화하겠다. 예상했던 대로죠. 자, 5권역 백안면 원산면입니다. 서울 세종 포천고속도로 원삼 IC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원삼 IC 기준으로 하고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쪽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인 중심권역 개발 방향의 중점은 뭐냐면 결국은, 자, 고속도로 교통망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첨단 산업이 밀집해 있는 수원이라든지 서울과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산업 집약적인 개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점지 기준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전략 사업이 포곡, 모현, 문화관광복합밸리, 그 다음에 남사 신도시, 양지 첨단 유통 복합단지,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자족 기능을 가지는 소도시 기능의 개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여력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과연 개발하기에 좋은 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땅인지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는 기법인데요. 자, 개발 가능지는 어떻게 산출을 하냐 하면 기존에 기개발했던 대지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개발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땅인데 그 중에서 토지 적성 평가상 라 등급과 마 등급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경사도라든지 산지 같은 이 형질은 다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은 이 개발 가능지 면적이 용인시 전체 면적의 14.5%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앞으로 도시가 아니지만 도시로 편입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가화 예정용지의 총량을 한번 보면 이 기흥 수지권이 9,388제곱킬로미터,
자, 처인 중심권역이 이제 무려 22,53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약 2.4배 정도가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처인 중심권이 개발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철도 교통망을 보면요, 2035년까지 용인시에서 운행이 될 광역철도망이 장기적으로 신규 도입 예정 노선이 총 6개인데 그 중에서 처인구 내로 연결이 되는 노선은 2개밖에 없습니다. 광주와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수서 광주선 연장선 2035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동탄 1호선과 남사를 연결하는 이 남이신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아마 정전철이나 트램이 될 거고요. 2030년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멀긴 한데 어쨌든 2개의 노선은 있지만 나머지 4개 노선은 경제도심 쪽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4개의 노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지역은 처인권 내에서는 이 포곡 모현지구 그리고 남사 이동지구 이 2곳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곳이 바로 이 2곳인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서 본 바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 향후 시가와 예정 토지 면적이 처인구 쪽이 훨씬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 두 번째, 향후 인구 증가 계획상 기존 경제 중심 도심보다는 행정 도심 측인 처인구 중심 쪽이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도시 광역철도상 연결되는 곳이 이 남사 신도시 그리고 포곡 모현지구라는 점을 볼 때에 결국은 시간대 가성비로 봤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역시 남사신도시와 그리고 포곡 모현지구가 될 것이다. 자, 고속도로 여건은 사실은 경부선이나 세종포천이나 제2수도권 순환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이 4개 노선이 대부분 이 지역 중심을 다 지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다 비슷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여건 자체가 변별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산업발전 구상도를 보더라도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첨단 산업발전축과 그 다음에 신산업 발전축이 결정적으로 만나는 곳이 이 남사신도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남사신도시 그리고 포곡 모현지구를 보더라도 2곳 중에서는 아무래도 남사신도시 쪽이 조금 더 가성비상의 무게중심이 더 쏠리는 곳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용인 동측에 대한 개발이 이 서측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은 반면 전체적인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충실하게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서측과 얼마나 가깝고 연계가 되는 곳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은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여력이 여전히 높고 또 철도 인프라 구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인 이 남사 이동 그리고 포천 모현지구, 이 2 지역이 아마도 도시 계획상에 있어서 기존 경제 도심으로부터의 낙수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